제가 그래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지난 추경을 전 과정을 다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갖는 문제의식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어떤 의원님들보다 그 소상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볼 텐데요. 우선 지방자치제가 왜 도입이 되었죠? 혹시 차관님, 지방자치제는 국가에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국가가 다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국가가 수행하지 못하는 일을 보완하는 기능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겠죠. 가령 어느 지역에는 농촌에 농민소득을 줍니다. 출산 장려금을 중앙정부가 주는 것이 없죠. 그런데 지방정부는 출산 장려금을 줍니다. 장애인 수당, 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보완적 개념으로서 지방자치제가 고유하게 법에 의해서 규정된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당연히 방기해서는 안 되겠죠. 91년도에 지하철가 도입돼가지고 30년이 지금 되었는데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여야 공유할 것 없이 연방제적 수준의 지하철을 더 강력하게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지방 재정분권을 지금 수준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도 다 동의를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에 관련된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88%로 정해졌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00% 전 국민에게 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어떤 그 일까지 있었냐면, 혹시 차관님 아실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책정되어 있는 10.4조 액수를 더 늘리지 말고 총액은 그대로 두고, 즉 국회에서 증액하지 말고 정부의 동의 없이 10.4조를 놓고 25만 원씩이 아니라 20만 원씩 전체 국민들에게 주자. 이건 정부의 동의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사실은 예결위에 전문위원까지 검토 의견을 맞춰 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재부가 그거마저도 반대를 해서 이번에 민주당의 당론을 관찰하지 못한 거거든요. 저는 심히 지금도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번 재난지원금의 문제는 이런 성격입니다. 우선 고통을 더 많이 받는 분들에게 이번에 그 장치가 있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만 원씩 하위 20%에게 더 추가적으로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렇습니다. 똑같이 전 국민 88%에게 25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하위 소득 20%에게는 이번에 10만 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몰라요. 두 번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를 많이 받은 분들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을 당연히 해야겠죠.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4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이번에 다 설계를 촘촘히 반영을 해놨습니다. 역대 어떤 추경보다 더 많이 이번에 대상을 넓혀놨죠. 이것도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은 분들, 재산이 없는 분들이나 피해를 많이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이번 그 재난지원금 국민들에게 주려고 했던 이 상생지원금은 어떤 성격이었냐면, 그동안 코로나를 1년 반 넘게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방역에 협조를 해줬고, 누구든지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마스크를 구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장소에서 그 집합 제한에 협조를 해줘야 되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 이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도 향후에 우리 국민 협조 덕분에 방역을 이만큼 우리가 선방하고 있으니 적정할 때 그런 유로와 감사의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고스란히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마스크를 안 삽니까? 부자는 예를 들어서 방역협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복지적 개념에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지원한 개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방역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본, 피해를 본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한 것도 아닌 모든 국민이 이 방역 상황에서 사실 피해를 입고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방역에 협조를 행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러면서도 부가적으로는 향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완화되면, 지금 시점은 당연히 정부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그런 주민들, 국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내수경제, 소비진작,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를 포함해가지고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 형식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계속 이게 검증되지 않았다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지역 경제에 어떤 상승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은 저 승수 효과가 있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렇게 보완적 개념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다 표현을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번 혹시 1차관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내려보냈습니까? 이번에 추가 세수로 인해서 들어온 교부세, 지방정부에 얼마나 내려보내셨어요? 12조 얼마 했었는데. 12조? 예. 그러면 그 12조를 지방정부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런 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초에 지방정부는 예상치 않은 그런 세수가 이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각 지방정부는. 사실은 충분히 지방정부로서는 주고도 남는 재원들이 확보되어 있어요. 거기다 기초 지자체하고 지금 12% 원래 20%인가요? 그 부분을 이제 서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것은 중앙정부가 오히려 그런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에 교부세를 다 일찌감치고 또 예전보다 일찌감치 다 내려보내 준 거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라고.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의 기본적인 취지, 재원이 이미 또 그렇게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복지와 피해 지원과 다른 성격의 국민 전체에 대한 유로와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차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국민들 다수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자기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앙정부가 애초에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오히려 국민들 그런 그 요구에 기회라도 오히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줄 방법이 없는지를 강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말씀 주신 대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뭐 지방자치제의 또 본연의 취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 결정된 부분은 좀 가만히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또 기본적인 또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제 박봉근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바꾸는 겁니까, 지방정부가? 바꾸는 거냐?